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박지영 아나운서. 네, 국장.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네.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그럼 벌써 4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는 그만큼 고령자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고 돌봐야 될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국가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도를 지원해주는 이런 보험 맞습니다.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집이 아니라 집 밖에서 시설에서 어떻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시설 급여란 주제를 갖고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한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현철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M노인 전문 요양센터 원장 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오늘 주제가 시설 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봤을 때는 뭔가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정을 옮겨놓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는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시설에 가서 주간이나 야간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재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시설은 장기간 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을 시설이라고 되겠습니다. 시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언어의 뉘앙스가 좀 그런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시설을 크게 이제 나눈다고 하면은 일반 요양시설과 공동 요양시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직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전제하에 뭔가 정원이 100명인 곳 그리고 10명인 곳과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체의 어떤 요구하는 규모가 있어요. 네. 뭐 1인당 몇 평방미터 또는 이제 방의 크기가 몇 평방미터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에 따라 가지고 시설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중요한 직원의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이니까 10명이면은 100명일 때하고는 10배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방 설비라든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뭐 2층, 3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규모나 또는 설비 기준이라든지 직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시설마다 차이가 많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분야는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식주. 특별히 이제 식사 부분에 있어서 식사 제공, 또 식사 보조, 그 다음에 배설에 관련해서 각종 뭐 의료 서비스도 조금 가미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뭐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바이탈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삶의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뭐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편찮아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문적으로 케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각 요양원에는 계약의사라고, 과거에는 촉탁의사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계약의사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이 계약의사가 한 달에 2번 오고 있고요. 그 일반 의사 말고도 또 한의, 치과에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내과 의사와 그 치과 의사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00명이다 보니까 한 달에 지금 4번 정도 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한 번 올 때 50명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정도 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2달에 한 번씩 치과 의사가 오고 그런 의사들의 진료를 통해 가지고 상시 건강 상태가 체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간호사들이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해놨다가 계약 의사가 왔을 경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위, 뭐 아픈 부위라든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네. 예, 언제든지 또 우리 간호사가 대동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음.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지금 원장님 계시는 시설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예, 서비스. 포함되는데 다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라든지 요양보호 인력은 분명히 인원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네. 30명 이상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큰 시설의 어떤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시설은 작은 시설 나름대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양과 질에 따라서 아, 약간씩 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 아까도 시설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은 요양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양원 그러면 10인 이상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9인 미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요양원에는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2.5대 1이지만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명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공동생활 과정에 입소를 하시는 건가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규모만 차이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좀 정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시설을 선택하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라고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큰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 차이네요. 개인의 취향. 뭐 앞서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면요. 제가 포괄적으로 좀 편찮으신 분들을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뭔가 시설이나 서비스도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요양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요양원에 지금 한 대략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70% 이상이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예. 많이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요양원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치매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치매와 관련돼서 네. 특별한 교육도 받았고 그거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치매 전담 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또 설치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요양원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조금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차이점은 교육을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60시간에서 73시간 이상의 네. 치매 전문 교육을 추가로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전문 요양실은 일반 요양원보다 조금 규모가 1인당 면적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금 교육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페셜티를 갖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치매 어르신 분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콩고르기라든지 네. 아시죠? 진짜 여러 가지 콩을 고르는. 콩을 섞어놔서 네. 그것을 똑같은 걸로 분류하는데 참 잘하셔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손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이 손 끝을 자극을 주는 거 예. 맞습니다. 좋아서 뜨개질 같은 것도 예.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물건을 구별을 색깔이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지 기능을 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주로 전담하고 있거나 또는 외부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여러 가지 이제 실내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계시면 좀 답답하고 그렇죠. 예. 실외에서의 무슨 프로그램이랄지 서비스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가 좋겠네요. 예, 공기가도 좋고 예. 단순하게 너무 또 실내만 있으면 진짜 적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외에다가 조금
테라스를 넓게 만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 또 폭포도 있고요. 인공 폭포긴 하지만은 네. 그다음에 정자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곳곳에 저희가 좀 설치를 해놨어요. 나와서 예, 보행도 하고 이렇게 휠체어 타기 대회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요즘 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특히 몸이 불편하면은. 맞아요. 근데 저희 요양원에 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가족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아. 예, 그 하나 빼고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우리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제가 보증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현 아나운서, 네. 좋은 요양원들에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소 자격이 있다고 들었어요. 모든 네. 고령자분들이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노인을 위한 예,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65세로 많이 잡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65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예, 노인성 질환, 즉 우리가 치매나 또는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노인성 3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질환을 가졌을 경우에는 65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등급을 받고 입소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그런 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 가족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에는 뭐 찾아가서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서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입소를 하는데 그 등급을 받는다는 게 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는 등급을 인증을 받는 거죠. 인증을 네. 받는 거죠. 아마 앞서서도 재가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네. 시설은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을 때 시설과 재가를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네. 예, 그 중에서 1, 2등급은 자기가 선택해서 예,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재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 4, 네. 5등급이라 할지라도 조금 예, 더, 네, 예, 더 다른 건강하신 이제 분들.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네. 몸은 불편한데 예,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지만은 또 오랫동안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조건일 경우에는 예, 3, 4, 5등급일지라도 예,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시설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설 급여가 무엇이고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도 비용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은 네. 언제? 돈 이야기를 다음번에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세! 톡톡!